안녕하십니까, 이현태입니다. 이번에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 총선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은 이 여당이 이제 잡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이나 아니면 보유세는 강하게 정책을 이제 펼칠 것 같고요. 야당의 이제 방해로 지연되고 있던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탄력을 이제 받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예정대로 이제 추진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요. 이번 총선 이후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도나 정책 추진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론에서도 이번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도 더욱더 이제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도 경제의 일부분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총선이 끝난 다음날 바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청약 시에 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 정도 늘린다고 하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탐정자에 대해서는 10년간은 재당첨을 제한을 건다는 이런 정책이었어요. 이 정책은 예고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게 총선이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올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제는 야당 눈치 볼 거 없이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방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80석이라는 일석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의미가 큰 거죠. 야당이 방해하면은 개헌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입법 활동을 하는 데서는 야당 없이도 이 여당에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토부에서도 앞으로 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정책은 여당을 믿고 가감히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사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쳤을 때 그 명분은 다주택자를 잡는 거 하고 투기권을 근절한다는 그 명목으로 정책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상향을 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보유세,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주택자들을 더욱더 옥죄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달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하고, 그리고 장기 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부에서는 이번 6월달까지 숨통을 열어줄 테니까, 환경을 열어줄 테니까 시장에 공급 물량들을 쏟아내라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너무 옥죄면은 지도 너무 멀면은 고양이를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달까지 우리가 편의를 봐줄 테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얘기 하지 마란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제 의견을 참고만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분위기는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코로나19라는 게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그 심리가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면은 이제는 그 투자하는 심리가 관망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주식에는 돈들이 많이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발빠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번 총선이 집권 여당이 승리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여러 개 들고 있는 주택 중에 일부는 매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성이 강한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가를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실거래가를 보면은 몇 억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단기적으로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여파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은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현재 집권 여당의 정책으로는 이제 재건축은 더욱더 사업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축 아파트보다는 이미 준공돼서 입주한 깨끗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매수하려고 하던 수요자들이 꾸준히 있을 것이고, 그런 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선호하는 지역 쪽으로는 가격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분양권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들도 있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쪽으로 인기가 더 높아질 거고, 조정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조정 지역 쪽의 분양권들의 인기가 더 높아질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도시의 아파트 청약률을 보면은 되게 높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 쪽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은 뭐 인천, 용인, 수원, 대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약률을 보게 되면은 몇천대 1로 청약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찾아보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 정부가 준했던 이 정책들을 보면은 핀셋 정책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 그런 지역 쪽에 뭐 대출 규제나 세금에 대한 이런 정책으로 투자돈이 들어오는 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억제를 하면서 공급을 유도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한계가 있죠. 그 대안으로 상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이 10만 가구가 지금 당장에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짧게는 4년에서 5년, 길게는 5년에서 6년 이후에 그 10만 가구가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의 입지를 봤을 때는 매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수요하고 싶어하는 이 서울이나 이 수도권 쪽의 공급 물량은 5년에서 6년 정도는 여전히 부족한 형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경기가 안정권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단기간으로는 가격대가 떨어질 여지가 있지만 5년에서 6년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 중에 수억 이상 안 오르는 지역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서울 부동산에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대출을 아예 안 나오게 하고요. 9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본인의 자산이 많지 않으면은 절대 인수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은 앞으로는 서울에 내가 돈이 없으면은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투자의 심리가 보합 아니면은 꺾이는 형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타이밍에 내가 인수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지는 요 시점에 내가 집을 구입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는 것처럼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는 투자자들이 먹을 거리가 많이 부족해졌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을 불리려고 하는 그 지역이 서울이 아닌 지방 쪽으로 내 돈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미 발 빠른 사람들은 미리 그쪽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 3, 4년 동안 엄청난 공급 물량으로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양들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은 거의 사라지고 적게는 1억에서 2, 3억도 올라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돈들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선 이후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경기가 안정권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보합이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서울은 재건축의 규제에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좀 더 몰릴 것이고 위치가 좋은 그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가격대는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이나 비규제 지역에 그러니까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는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돈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불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게 잘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에 돈을 좀 더 불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